드시기 전에 10에서 15초 꼭 렌즈에 데워 드십시오. 오븐이 있으면 오븐에 10초 데우시던가. 파리바게뜨, SPC 같은 큰 그룹에서 보증금 5천만 원 때문에 그런 사기칠 일은 만무하고요. 기본 페이는 보장이 돼요. 약 한 300만 원 정도. 자영업자가 웃는 그날까지 빵식이TV는 함께합니다. 자, 오늘은 무슨 제품을 두고 왔냐면요, 요겁니다. 천연 발효 효모빵. 말 그대로 이스트를 넣지 않고 천연 발효를 한 천연 발효빵. 재작년에 이거 나왔을 때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죠. 대단히로 광고도 많이 하고, 천연 발효라 서울대학교하고 몇 년을 연구했느니 그래서 테레비 광고도 많이 나오고, 각종 스프레드를 발라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살짝 데워서 요 사이에다가 생크림, 매장 가면 1,000원, 1,500원에 팔죠. 그 생크림을 사다가 살짝 데피세요. 모든 빵은 내용물이 크림이 들어가지 않는 빵은 10에서 15초 정도 데워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. 그러니까 천연 발효 토종 효모빵이라고 매장 가면 3,8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혼자 다 하는 파리바게뜨 사장 빵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기 링크해 놓은 거 누르시면 많은 영상이 있으시니까 봐주시고요. 자, 오늘은 날씨가 하루 종일 비가 온답니다. 아침에 나올 때부터 비가 왔고, 지금도 비가 오고, 비가 확 오는 것도 아니고 부슬부슬 이렇게 와요. 아주 찜찜하게 옵니다. 자, 어제 이어서, 어제는 이제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렸고 7,150만 원으로 파리바게뜨 사장이 한번 돼보자 라고 어저께 올렸습니다. 그리고 2부가 이제 세부적인 노하우라든지 경영, 제 노하우를 엮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. 오늘 중요합니다. 우선 제가 이제 댓글을 보니까 본사와 경영주 매출에 몇 대 몇으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?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. 근데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, 기본 틀이 있어요. 일단 그 프로그램에. 그래서 일단 기본 틀은 몇 대 몇 이런 구조가 아니라 위탁 경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지금 전대차 계약이잖아요. 그렇죠? 건물주, 임대인과 파리크라상 본사와의 1차 임대 계약이 있고, 임대차 계약이 있고, 제3자와의 또 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. 당연히 법적으로도 임대인이 허락이 없이 했을 경우에는 바로 계약 파기가 되겠죠. 그런데 파리바게뜨, SPC 같은 큰 그룹에서 그 돈 보증금 5천만 원 때문에 그런 사기칠 일은 만무하고요. 그러니까 그건 좀 안심해도 되고, 법적으로도 얼마든지 그거는 겁내실 필요도 없고요. 자,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질문하신 분이 아마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. 프로그램 명을 제가 그냥 제 방송에서는 위탁 경영이라고 할게요. 맞죠? 제 가게가 100% 아니니까. 그래서 요거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자본금이 있던 없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먼저 해보십사 한 거예요. 1년 단기 계약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보시고 실전에서 현장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그 노하우를 가지고 양도양수를 하시던가,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? 그렇죠?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판단이겠지만, 이거는 삼척 동자한테 물어봐도 이게 맞다고 할 겁니다. 뭐든지 준비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수영할 때도 준비 운동을 하고 들어가야지, 안 그러면 심장마비 걸려요. 내가 투자한 보증금 150만 원 교육비는 저희하고 똑같아요. 기존 점주들하고 소멸성이에요.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비싼 것 같다.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150만 원씩 내야 되나라고 할 정도입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은 7천만 원은 내가 나머지를 법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단 여기에서 1,000만 원, 그러니까 1,000에서 2천만 원인데 저는 1,000만 원으로 잡았잖아요. 특수한 매장 빼고 물품 대금으로 나가는 초대 비용, 법적으로 회수가 되는 게 아니라 계약 만료될 때 내가 여태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 그러면 그 전에 소진을 시켜서 팔아서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. 그런 개념이니까 그거를 만약에 배제한다고 하면 6천만 원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, 큰 부담이 없습니다. 권리금이라는 게 자체가 없으니까. 회사에서 다 시설이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은 다 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담이 적죠. 이렇게 억대 단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금액적인 부담이 없어요. 1년이고 2년이고 여기서 현장 노하우를 습득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아주 큰 장점이고요.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. 이 프로그램 특성상 위탁 경영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.
기존 저희 점주 같은 경우는 매출이 높으면 돈을 많이 벌겠죠. 모든 장사라는 건. 그리고 매출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요.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자기의 한 만큼의 기본 페이는 보장이 돼요. 약 한 300만 원 정도.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. 뭐 과다한 밀어내기를 한다던가, 저희같이 이렇게 위탁 경영이 아닌 그냥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을 극대화시켜 높이면은 권리금이라는 게 상승이 되겠죠.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그 수입이 생길 수도 있어요. 내 거니까. 근데 이거는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거, 그건 단점입니다. 그거는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죠. 그렇죠? 대신 부담이 여러모로 적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냐? 일단 기본 매출을 정해줍니다. 이 매장은 200만 원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. 뭐 제빵기사 월급이라든지 카페기사 월급이라든지, 알바는 한 명을 써야 될지 두 명을 써야 될지도 정할 것이고, 거기에 대한 월급, 이런 지출 금액을 모두 뺀 금액에서 300만 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. 본사에서 계약을 할 때 매출이 되게 낮게 나오는 데는 지정을 안 해줄 거예요. 왜냐하면 타산이 안 맞아요. 기본 한 300만 원 정도는 갖고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좀 차이점이, 매출이 정말 안 나와서 우리가 돈을 못 갖고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, 자영업 하시는 분들. 근데 이거는 300 기본은 맞춰주는 시스템이에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이건 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직영 매장 같은 거를 바지사장으로 맡기는 거예요. 그런 개념이라 아예 돈을 안 갖고 가게 해주면은 수익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하게 되면 안 하죠. 그래서 매출이 좀 안 나와도 300만 원을 기본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.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도 300만 원 정도는 갖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면 돼요. 저희처럼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점주를 하시는 그 경우하고 운영 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뭐 세금이라든지 직원을 구하고, 그 다음에 직원 월급을 주는 거라든지, 세무사 선택이라든지,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, 부가세, 이런 거 전반적인 거 다 저희하고 똑같아요. 사장님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. 단 틀린 건 일단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기본 300만 원 정도 페이는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. 제가 대충 보니까 일단 170에서 18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 매장을 많이 해줄 겁니다.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냐, 300만 원을 일단 깔고 가세요. 어떻게 하든 난 300만 원을 갖고 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벌고 싶다 그러면 인건비를 줄이시면 돼요. 저희처럼 똑같이. 그럼 거기서 플러스 이익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. 알바한테 줄 돈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. 내가 샌드위치 기사를 빼고 내가 직접 하겠다 하시면 돼요. 처음에 책정을 할 때는 기사 그 용역비라 그러거든요. 인건비가 제조기사, 빵 만드는 기사하고 거의 비슷해요.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. 그런데 내가 샌드위치를 만든다고 그분을 뺀다고 해서 내가 4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다. 예를 들면 요 물량에 요 정도 물량이면 5시간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5시간 곱하기 임금을 곱해가지고 파트타임으로 준다는 거죠. 그래서 한 달치 이렇게 곱하면 뭐 100몇십만 원 이런 식으로, 그러니까 400만 원이 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. 그거는 생각하셔야 되고요.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? 기본에 인건비 알바 하나 줄이고 뭐 그거 줄이고 그러면 벌써 뭐 2, 300만 원 훌쩍 올라가니까. 그래서 보통 뭐 5, 600만 원을 가져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좀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. 기본에 틀을 정해놨을 그 매출, 예를 들면 200만 원이다. 그럼 200만 원에서 매출이 더 나왔어요.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익은 내가 또 가져가시는 거죠. 그렇죠?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, 그냥 난 매출 올릴 거야 그럼 막 해요. 매출 막 올려놔요. 200만 원으로 1년 계약을 해서 해놨는데 1년 평균 매출이 250이 나왔어요. 그러면 그 1년간은 돈을 버시겠죠.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1년 후에 단기 계약이라고 했잖아요. 1년 후에 재계약을 할 때는요, 200만 원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, 250만 원으로 기본으로 깔고 계약을 해요. 그러면 250만 원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매출이 계속 나와야지만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지, 250만 원보다 떨어지면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어요. 그리고 제가 팁을 드리자면, 이 자영업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요, 내가 정말 죽어라고 해가지고
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있어요. 하지만 이게 자영업이라는 게 특히 파리바게뜨는요, 여기에 얽매이게 되면요, 이 중독이거든요. 가정살림 절대 못해요. 남자고 여자고 간에. 여기에 그냥 올가미에 매어져서 매장에만 있어야 돼요.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유하고 싶은 건 출퇴근 시간을 정해놓고 딱 그 시간만 일하고 퇴근하시라는 거예요. 내가 없어도 가게는 돌아갑니다. 사장이 있으면 좀 더 좋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내 생활까지 파괴하면서까지 여기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그만큼의 메리트는 없어요. 금전적인. 몸을 너무 혹사시키면 나중에 힘듭니다.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. 일단 요 장점으로 따지게 되면 큰 부담이 없어요. 금전적으로. 그리고 거의 100% 보증금이기 때문에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단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이든 2년이든 하고 내가 그만하고 내가 직접 이제 가게를 인수해서 사장을 한번 해보겠다 했을 때 이 효과가 너무 좋다는 거죠. 실제 현장에서 내가 사장을 하면서 직원 관리도 해보고 세금도 내보고 전반적인 경영을 다 해보기 때문에 부담 없는 가격에 다 회수할 수 있는 가격에 경영을 하면서 그 노하우를 습득한다는 거 최고의 장점이죠. 그리고 더 장점은 저희 같은 경우는 매출이 떨어졌을 때는 돈을 못 벌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기본 틀이 300만 원 이상은 갖고 갈 수 있게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300만 원은 가져갈 수가 있어요.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가져갈 수 있고 조금 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. 그리고 여기 저희처럼 이렇게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돼요. 딱 내가 할 일만 딱 하고 직원 관리만 하게 되면 딱 5시 이후에 퇴근해서 내 가정생활, 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도 저 이거 때려치고 나 그거 하고 싶어요. 집하고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딱 내가 정해지는데 이 동네 사고 싶어요 라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.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그리고 실제 다음 시간에는 내일이 될지 모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몇 명이 실 매출이 얼마나 오고 실수령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서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제가 영상 올린과 동시에 핸드폰에 알람이 뜨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돼요. 뭐 구독 이런 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도 정보가 유익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로 성심성의껏 달아드리겠습니다. 부족한 점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충고도 해주십시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전국에 계신 예쁘고 멋있는 알바생들 파이팅 하시고 자영업자들 힘내십시오. 빵시기TV도 파이팅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오늘 오후도 마무리 잘 하시고 자영업자 하시는 사장님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